번째 인물은요.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이분 사퇴했지만 이 대출을 굉장히 특혜 대출을 받았다. 뭐 이런 불법 대출을 받았다.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김태현 변호사님. 네. 그분이 갖고 있는 집 10억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던 것보다 은행이 훨씬 좋게 값을 쳐줘가지고 어쨌든 10억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모든 상가 대출 해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대출한 사람이 내는 이자보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 좀 많아야 이제 자신 있게 그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보면 당시에 김의겸 대변인이 대출받았던 그 상가는 한 점포가 10개 정도 있으면 거기서의 임대료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점포는 4개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감정평가사에서도 4개 정도로 해서 이제 그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했다는 거예요. 근데 국민은행에서 대출할 때 지금 4개인데 6개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. 그러니까 10개 될 거야.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앞으로 임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 하던 6개가 뭐냐? 하나는 위에 옥탑방입니다. 그죠? 근데 그 옥탑방은 보면은 건축대장에도 없어요. 불법 건축물이에요. 증축물이라고 그렇게 나오네요. 나머지는 지하 1층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지하 1층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? 왜 이게 상가가 되려면 입구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저 건물에서 지금 보시는 저 건물에서 지하 1층으로 들어가려면 건물 뒤쪽에는 주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가게를 가려면 남의 네. 집을 들어가야 되는 네. 그런 구조라 이거죠. 저기 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어? 그러면 남의 집을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거거든요. 되는 그런 데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그렇죠. 그게 봤다 실제로 이거죠. 임대가 되겠습니까? 실제로 안 되죠. 근데 그런 지하에 있는 거 옥탑방까지 이거 잘하면 임대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임대 가능한 점포에서 10개 맞춰가지고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혜 대출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들이 좀 일고 있는 거죠. 국민은행은 어떻게 저기를 10곳의 대출이 상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봤을까요? 일단 그 전 건물 소유주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팔았던 전 소유주의 얘기도 한번 저희가 들어봤거든요. 한번 얘기 듣고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. 안 내려가 보세요. 장사는 내 옥상에서 그 덮고 회장. 분명히 말고 안 10년도 넘었어. 해요. 10개를 쪼갠다고 하면 그 면적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. 황우택 부대변인, 네. 그 참 임대 수익자가 되는 거잖아요. 청와대 네, 전 대변인 이제 한 2022년인가요? 완공되는 시점이. 네네네, 그렇죠. 그때 되는 건데 대변인 관뒀지만 어쨌든 저 건물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은 건물주는 네. 될 수 있는 거죠. 네, 건물주는 되는 건데. 자, 이거 근데 어쨌든 계속 특혜 대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조사는 아마 금감원도 조사한다 그랬고 네. 검찰에도 수사한다 네. 그랬으니까 조사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도 뭐 변호사 일도 하지만 이제 뭐 지역에서 근거 감사 같은 것도 맡고 있어서 네. 아는데요. 사실은 이 대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임대 수입도 아니고 네. 건물도 아니에요. 토지입니다. 토지. 땅. 그렇죠. 당연히 재개발 특히 이런 재건축은 또 모르겠지만 재개발, 재건축에서 마지막에 남는 건 땅밖에 없어요. 땅의 가치가 과연 이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. 그거거든요. 사실 네. 이게 25억에 샀다 그러는데 아마 저 건물은 제가 보기 감정평가에도 얼마 안 나올 겁니다. 대부분 토지예요. 그럼 토지에서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때 나중에 이게 대출을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경매로 넣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땅의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임대 수입이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엔 권고사항의 핵심도 아니에요. 네. 토지 가치가 나오고, 즉 25억에 샀다 그러면 한 뭐 감정가 25억에 나왔다 그러면 40%거든요, 10억이. 네. 그 다음에 사실은 RTI가 중요한 게 아니라 DTI가 더 중요해요. DTI는 뭐냐면 내 수입에서 이자를 낼 수 있느냐. 이 당시에 어쨌든 청와대에 있었고, 대변인이었고. 그렇죠. 부인도 뭐 연금 받는 상황이라서. 근데 DTI보다 RTI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참고사항이에요. 가장 핵심은 토지의 가치다. 토지의 가치. 가치. 그렇죠. 재개발, 재건축 지역에서 어차피 저분들 재개발하게 되면 다 나갑니다. 임대 수입이 안 나와요. 네. 그걸 모르지 않죠. 그렇잖아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과연 담보 가치로 LTV라 그러죠. 그 가치가 있었냐 없었냐가 우리 대출에 중요하지. 네. 제가 보기에 뭐 임대 수입은 그렇게 중요한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, 근데 재건축한다, 재개발한다, 일단 소문 돌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착수하기까지 10년, 20년, 30년 기다려도 안 되는 데가 부지기수인데
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딱 매매 거래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바로 재개발 지역으로 됐거든요. 그 당시에 문제인데 재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찍은 것 이제 같아요. 조합도 네. 저 설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저런 뭐 내부 정보를 알았다 말았다가 좀 판단하기 조금 쉽진 않아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재개발이라는 게 지금 끝까지 성공하려면 정말 산 넘고 물 넘고 바닥 넘고 엄청난 일이 나오고 한 몇십 년 그럼요. 지나야 되더라고요. 네, 아직 조합 결정도 안 된 데도 많고. 네. 그리고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 사고 나서 한 얼마 안 있어서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용산이랑 여의도 개발한다고 발표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재개발 때 들썩거린 적도 있고. 네. 그래서 뭔가 좀 정확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산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전혀 안 될 건 아니었거든요. 이미 조합원도 결성돼 있는 거였고 네. 저 부동산 중개법인의 광고에도 보면 이거 무조건 됩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잔정할 수 없는데 제가 현근대 변호사님 하신 말씀에서 조금 더 반론을 드리면 네. 맞아요. 다 맞는 얘기예요. 토지가 중요합니다.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 뭐 와이프가 또 연금으로 이자 낸다는데 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땅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 우리 손해 보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할 수 있어요.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? 그렇게 판단하면 그냥 그렇게 상가 임대 4개를 하면 되지. 왜 10개를 굳이 무리해서 만들었냐라는 거죠, 제 얘기는. 그렇군요. 여긴 토지가 정말 좋은 땅입니다. 네. 그거 아셨죠? 저 은행장님, 여기는 무조건 재개발이 돼요. 토지 진짜 좋잖아요? 그래서 부인이 지금 연금 받아서 이자 낸대요. 그러니까 대충 해줍시다. 네.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옥탑 쪼개고 지하 쪼개고 해서 임대 가능 점포를 4개에서 10개로 만들었냐. 네. 그건 4개 형태로 가면 아무런 토지가 좋고 부인이 연금으로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본부 심사를 통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10개를 굳이 맞춘 것 아닐까라고 제가 의혹을 제기하면 이게 합리적 의심일까요? 억측일까요? 검찰 수사와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걸로 나오겠죠. 네. 지금 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셨는데 네. 그러니까 LTV나 DTI는 그 당시에도 의무사항이에요. 네.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몇 프로 대출해준다. 그 다음에 수입에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. 근데 뭐냐면 수입에서 이자 나는 DTI하고 RTI는 약간 중복된 면이 있어요. 근데 수입에서 이자를 낼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 임대 수입을 받아서 이자를 낼 수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다 적용하는 건 어찌 보면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. 지금 네. 말씀처럼 RTI는 그 당시에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맞추려고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대출이 되고 안 돼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자, 검찰과 금감원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 어쨌든 공직에선 물러났지만 이 특혜 대출 의혹 서민들의 이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